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주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양주시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죠. 정치권과 지자체, 학부모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 관련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교육부에서도 개선안을 내면서 양주 단독 교육지원청 신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동두천에 있는 동두천 양주 교육지원청입니다. 통합교육지원청으로 동두천과 양주 두 지역의 교육행정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양주에서는 이를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학생 수도 늘고 있지만 교육지원청이 동두천에 있다 보니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수요를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2개 이상 시군 또는 자치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동두천 양주 등을 포함해 경기도에만 6곳, 전국에는 37곳이 있습니다. 통합지원청의 경우 관할구역 내 시도 간 교육정책의 간섭이나 혼선이 발생하기도 하고 양주시만의 차별에 대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어렵고 학부모님들의 교육정책 참여 기회가 축소되거나 소외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같은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한 개 시군 또는 자치구마다 교육지원청 1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등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적 권한을 확실하게 해놨기 때문에 만약 이거 통과된다고 하면은 그 교육지원청의 설립 권한이 경기도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로 양주교육지원청을 설립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1시군에 1교육청 설립한 그 절차는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개선안에도 포함됐습니다. 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지원청의 신설과 폐지, 통합과 분리 등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양주시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교육지원청 신설이 확정될 경우 시청 인근에 교육지원청 부지를 제공하고 청사가 신축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공간 임차료를 지원할 뜻도 밝혔습니다. 교육지원청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권한을 지역에 대폭 이양하는 방침이 세워지면서 양주 지역의 수건인 단독교육지원청 신설에 속도가 붙을지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포천시는 장애아 전문 국공립 어린이집인 포천 꿈나무 어린이집에 어린이 통학 차량을 신규 지원했습니다. 인도한 차량은 최신 안전장비와 친환경 기능을 갖춘 어린이 전용 통학 차량입니다. 포천 꿈나무 어린이집 원장은 원생들이 안전하게 등하원할 수 있도록 환경이 개선돼 매우 기쁘다며 어린이집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영현 시장은 포천시는 이번 차량 지원이 아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양주시가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2025년 양주시 생활임금을 11,230원으로 결정하고 고시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양주시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인 11,040원보다 1.7%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인 1030원보다 1,200원 더 많은 금액입니다. 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경기도 생활임금, 최저임금, 물가 수준과 시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포천시는 2024년 포천시 민생규제 혁신 공모를 진행해 우수 사례 5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우수 사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득조사 기준 완화가 최우수로 선정됐고 사회보장서비스 지역연금 대상자 제한규정 폐지,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의 앞지르기 차로 및 저속주행 규제 폐지 등 모두 5건이 선정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부천 호텔 화재는 객실 에어컨의 부실한 전선 시공 때문에 발생했고
객실에 도어 클로저가 없었으며 비상구 방화문이 열려 있는 등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지난 8일 부천 호텔 화재 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부실한 에어컨 전선 시공 이후 방치한 것이 화재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객실 에어컨은 지난 2018년 5월 준공 14년 만에 교체됐는데 당시 호텔 소유주가 공사 난이도와 영업 지장을 이유로 전체적인 배선 교체 대신 기존 노후 전선 사용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당시 설치업자가 기존 전선에 새로운 전선을 연결하면서 안전장치 없이 절연 테이프로만 허술하게 마감했고 이후 에어컨 AS 기사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수차례 권고했는데도 호텔 관계자들이 방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화재 피해가 컸던 원인을 5가지로 꼽았습니다. 가장 먼저 객실 방화문에 도어 클로저가 없었던 점입니다. 호텔 설계 도면에는 방화문에 도어 클로저가 표시돼 사용 승인까지 났는데 경찰은 국과수 감식에서도 설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구 방화문 개방 문제도 인명피해를 키웠습니다. 화재 당시 호텔 측은 환기 등을 이유로 비상구 방화문 앞에 생수병 묶음을 갖다 놓아 개방했는데 결국 8층 복도의 화염과 연기가 9층까지 빠르게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화재 경보기를 도중에 차단시켰던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당시 1층에 있던 호텔 매니저는 화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화재 경보기 작동을 우선 정지시켰고 8층에 올라가 화재를 확인한 뒤 1층에 다시 내려와 화재 경보기를 다시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투숙객들이 피난할 수 있는 시간 2분 24초가 그냥 흘러갔습니다. 경찰은 간이 완강기가 일부 객실에만 비치돼 있는 데다 사용 안내 표지도 부착돼 있지 않는 등 피난기구 관리가 소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호텔 운영자가 소방안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유지한 것도 화재 확산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상의 문제들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방화문은 설치가 되어 있었고 그 방화문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도어 클로저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도어 클로저 설치에 대해서 법상 이거를 강행 규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공기 안전매트 구조 과정에서 2명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소방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매트 설치 관련 매뉴얼이 없는 등 소방 구조 장비 운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천 지역 산업단지 내 기업체들의 휴폐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정식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인천시로부터 받은 인천 지역 산업단지 휴폐업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가산업단지 2곳에서 474개, 일반 산단 11곳에서 365개 등 모두 839개 기업체가 휴폐업했습니다. 단지별로 보면 남동산단이 329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지방산단 171개, 한국수출산단 145개, 뷰티풀파크 115개, 송도지식정보산단 31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40%가 넘는 기업이 지난 2023년에 휴폐업했으며 지방산단은 매년 증가했습니다. 인천 지역 소매 유통업체들이 올 4분기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상공회의소가 지역 내 65개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4분기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89를 기록했습니다. 지수가 100 이상이어야 다음 분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한다는 뜻입니다. 인천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 등락률이 1%대로 떨어지면서 올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아직 소비자들이 물가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소매 유통업계의 4분기 매출 전망은 80으로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동절기 유동인구 감소는 물론 제품 원가 상승이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수익 전망 역시 83으로 연말 특수에 대한 일부 기대감은 있지만 지속적인 내수 경기 불황으로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더 높았습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 구입한 화장품에서 다량의 중금속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해외 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159건을 조사한 결과 화장품 5개와 등산복 1개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화장품에서는 비소와 납, 니켈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유해 물질이 발견된 6개 제품에 대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내년도 공립교사 임용 후보자 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균 3.5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임용 시험에 공립학교 교사는 345명 선발해 1,217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3.53대 1을 나타냈습니다. 분야별로는 유치원이 22.33대 1, 초등학교는 2.54대 1을 보였으며 특수학교의 경우 유치원은 3.45대 1, 초등학교는 3.17대 1을 기록했습니다. 또 국립학교 교사는 3명 선발해 15명이 지원해 5대 1을 기록했으며 사립학교 교사는 15명 선발해 154명이 지원해 10.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1차 시험은 11월 9일 실시되며 시험 장소 등 구체적 내용은 11월 1일 누리집을 통해 발표됩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신고제보센터를 개소하고 익명 제보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센터는 도청, 도교육청, 도의회 사무처 행정 전반에 관한 위법 부당한 사례 등을 양우식 위원장과 이용욱, 이윤주 부위원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익명 제보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달 20일에서 21일 도청, 도교육청, 도의회 사무처의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경기도 교육감 비서실 등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경기도 우려원장에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 김민철 전 국회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두 개 공공기관장은 모두 도의회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경기도의 요청에도 도의회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결국 청문회 없이 임명하게 됐습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우려원장의 경우 비상경영체제와 산하 6개 병원장 선임 등으로 임명을 미룰 수 없고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도 올해 초부터 공석인 상태라 임명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국민의힘은 정식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도민에게 검증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된 인사는 인정하지 못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장과 경제노동위원장의 주도하에 경기도 우려원장과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개최 시까지 보건복지위와 경제노동위 일정에 불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일자리재단 KB국민은행이 신성장산업 중소기업 채용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2024 경기도 KB 굿잡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경기도청과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공동 주최를 맡았고 박람회에는 경기도 소재 기업 등 200여 업체의 인사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개막식에 참석해 저도 수많은 엉덩방아 찍기와 삼진에 당한 경험이 있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도전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여러분에게 전개될 수많은 도전 과제에 당당히 맞서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인천 지하철에서도 교통카드를 꺼내지 않고도 자동으로 결제되는 태그리스 결제가 시행됩니다. 태그리스 결제는 지하철 게이트를 지나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시스템입니다. 인천교통공사와 팀원이는 지난 2월 태그리스 게이트 설치 확대 상용화를 위한 업무 협약에 따라 인천 지하철 모든 역사에 태그리스 게이트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올 상반기 인천 2호선 모든 역사와 1호선 3개 역사, 7호선 인천 구간에 태그리스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교통공사는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5년까지 인천 지하철 전 역사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태그리스 시스템 도입이 완료되면 게이트 혼잡도가 크게 줄어들고 교통 약자들의 불편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